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엄마와 아들이 전화를 하는데 큰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듣던 자식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만나더니 고집을 부리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은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희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전자부품 중소기업 사장으로 20년 넘게 성실하게 회사를 일궈왔고, 아들 민호는 공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매주 일요일이면 우리 셋은 함께 등산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곤 했어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제 삶의 전부였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엔 민호가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길 바랐어요. 20년 넘게 일궈온 사업체인데 남의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와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희은아, 요즘 회사 인수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 민호가 안 이어받을 거면 팔까 고민 중이야.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우리 민호는 자기 길을 잘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엄마,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어느 봄날 민호가 집에 와서 내게 건넨 첫마디였어요. 30살, 100세 시대에 조금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렜죠. 그런데 왜 자꾸 미희의 아들 생각이 나는 걸까요? 여고 동창인 미희의 아들 상현이는 4년 전 어떤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돈도 다 뜯어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까지 괴롭혔다더군요. 지금은 집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한다고 해요. 미희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서 무거운 한숨이 느껴졌어요. 상현이 때문에 약까지 먹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민호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내 아들은 똑똑하니까 그런 여자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김치찌개와 갈비찜, 잡채, 총 10가지 반찬을 준비했어요. 가족 사진도 새로 걸고 거실 화분도 새 것으로 바꿨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윤주라고 합니다. 160cm 정도의 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였어요. 아나운서 같은 정갈한 인상이 첫눈에 들어왔죠. 아들 눈에 이런 타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어디 김 씨세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광산 김 씨예요, 어머님. 아, 다행이네요. 우리 민호는 강릉 김 씨니까 성씨가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윤주의 목소리가 참 맑았어요. 저녁 내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자기 전에 베개를 껴안고 생각했어요. 너무 의심하지 말자. 그냥 좋은 며느리가 생긴다고 좋아하자. 상견례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도 새로 하고 제일 비싼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죠. 여보, 괜찮아. 우리 민호가 좋은 선택을 했을 거야.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윤주의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첫눈에 윤주 어머니한테서 뭔가 느껴졌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하게 담은 입술. 그녀의 시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얼른 인사를 건넸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딱딱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상견례가 시작되고 5분 만에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됐어요. 서빙하던 직원이 국을 조금 흘렸는데
윤주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상견례를 해요? 이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육도 안 받나 봐요. 당장 매니저 불러요. 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고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민호와 윤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요. 괜찮습니다. 사소한 실수니까요.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윤주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내내 긴장된 분위기였죠. 그때 윤주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돈, 우리 맛없는 반찬부터 먹읍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재미없는 얘기부터 하자는 말입니다. 재미없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제가 궁금해하자 윤주 어머니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네, 하세요. 예비 안사돈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해졌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죠. 결혼하면 집은 남자 쪽에서 구하는 게 한국 전통인 거 아시죠? 네, 알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다니요. 물론 우리 형편이 좋으니 민호가 결혼하면 신혼집을 마련해 줄 생각이었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화제를 꺼내다니요. 혀끝에서 신경질적인 대답이 맴돌았지만 간신히 삼켰습니다. 남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제 무릎을 꾹 눌렀어요. 참아, 희은아. 아들을 생각해. 그의 손길이 말하는 것 같았죠. 근데 집도 집 나름이라고 어느 정도 스케일로 해주실 건가요? 예비 안사돈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다니. 난생 처음 느껴보는 당혹감이었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민호는 머쓱한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저희 쪽에서 잘 상의해서 적당히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듣고 싶으신 건가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속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건 이 자리에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천천히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들이랑 천천히 상의를 해야 하고요. 아, 우리 딸은 한강뷰를 선호하던데. 한강뷰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달에 별장을 지어달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찼습니다. 네.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김군이랑 상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제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이마에 굵은 핏줄이 돋아났어요. 평소라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을 테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강뷰가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고 싶었어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민호가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참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민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나섰어요. 그런데 엄마, 어머님 두 분이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하셨죠? 응, 그래? 제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네. 윤주 어머님도 엄마처럼 장흥 출신이시래요. 게다가 동갑이시고. 아, 그래요? 어쩐지 말투가 비슷하다 했어요. 윤주 어머니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장흥중학교 다니셨어요? 네. 거기 나왔어요. 저는 오이을라고 하는데 오희은.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학교였네요. 저는 장아름이라고 합니다. 장아름.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는 넓고 학생들도 많았으니까요. 지희랑 친하셨던 것 같은데. 최지혜 아세요? 최지희요? 아, 그럼요. 지희는 제 절친이었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래요? 저도 지희랑 친했어요. 우리 집 옆에 살았거든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지만 신혼집과 한강뷰에 대한 기분 나쁜 언급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동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민호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죠. 저기,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강뷰라.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엄마, 그건 그냥 윤주 어머님 스타일이세요. 직설적이신 거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민호의 변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난 장아름은 단순히 직설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커피를 타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야, 너 지금 만나는 여자 말이야. 네, 어머니, 윤주 씨가 왜요? 난 솔직히 별로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별로라는 건데요? 너는 못 느꼈니? 상견례를 할 때 안 사돈 말이야. 시혼집 얘기하는 거 너도 들었잖아. 그건 솔직하신 거죠? 사실 우리 집이 형편이 좋으니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건 그래도 처음부터 대놓고 집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 저도 솔직히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우리 윤주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윤주 씨랑 결혼하는 거지. 윤주 씨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민호의 단호한 표정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갑자기 어릴 적 고집을 피우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한 번 마음 먹으면 절대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죠. 근데 아들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어. 윤주도 지 엄마 닮았으면 어떻게 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우리 윤주 씨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에휴, 나도 모르겠다. 민호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결혼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돈 많은 집안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성이 좋은 가족과 인연을 맺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과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때? 뭐가? 민호가 결혼할 애인 말이야. 그리고 그 집 엄마도 그렇고, 난 좀 별론데. 남편이 책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솔직히 아들 애인은 그냥저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집 엄마가 좀 당신도 별로였죠? 당연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간간히 새어 들어왔어요. 안사돈.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 글쎄, 같은 반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름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얼굴이 확 떠오르진 않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상한 게 지희 친구였으면 나랑도 친했을 텐데. 내가 지희랑 매일 같이 다녔거든. 뭐 잠깐 다니다가 전학을 갔나 보네. 그런가? 하여간 내일쯤에 지희한테 전화해 보려고, 안사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 한번 물어봐. 그리고 다 같이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그래봐. 응,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제발 별다른 게 없길 바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 결혼을 취소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희야, 잘 지내지? 이게 누구야? 진짜 오랜만에 내 목소리 듣네. 나는 잘 있지. 근데 웬일이야? 그냥 안부 인사한 거지. 그리고 물어볼 것도 있고, 그냥 겸사겸사. 뭐가 궁금한데? 어서 얘기해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물음을 던질 차례였어요. 너 중학교 때 장아름 알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지희야? 듣고 있어? 내가 걔를 어떻게 알아? 지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학교 나왔다고 하고, 너 친구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서. 3년을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면 대충이라도 알 텐데. 기억이 없어. 장아름이라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거 당연한 거야. 걔 우리 중학교 다닌 건 맞는데 한 6개월 다녔어. 아, 그래? 6개월 다니고 전학 갔구나.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걔 우리 옆집 살았어. 근데 너 어떻게 알아? 세상 참 좁더라. 아들이 데리고 온 애인 엄마가 장아름이야. 어머머, 진짜 세상 좁다.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니? 지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근데 결혼할 사이는 아니지? 어제 상견례 했어. 장시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야? 그럼 결혼하는 거야? 너 장아름이랑 사돈 되는 거냐고?
왜, 안 돼? 무슨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너 장아름에 대해 잘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왜, 어떤 사람인데? 지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 다음 주쯤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그 결혼 신중히 생각해야 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다. 결혼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희가 알고 있는 장아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아들의 행복을 망칠 만큼 심각한 것일까요?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희랑 통화했어. 그래. 뭐래? 지희가 장아름에 대해 뭔가 알고 있어. 근데 전화론 말 못하겠다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직접 물어보지. 그랬어? 물어봤지. 근데 말을 안 해. 그냥 결혼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만 하고.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민호한테 말해? 아니, 아직은 말하지 말자. 지희 만나고 나서 결정하자. 그날 밤 베개를 꼭 안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가득했어요. 전화와의 대화 이후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제 고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민호는 자신의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결혼식 말인데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운이 가득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무슨 일이니? 결혼식장은 천안으로 잡아도 되죠? 순간 손에 든 주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멀리 천안까지 가야 한다는 건지. 왜 천안인데? 서울에서 안 하고 왜 천안이냐고. 아무래도 결혼식은 신부 측이 원하는 곳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윤주의 집안 눈치를 보는 민호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는 자기 주장이 강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윤주 앞에서 그저 예스맨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어머, 너 천천히 생각 좀 해. 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급히 서두르니? 이왕 하는 거 빨리 하면 좋잖아요. 지금 준비해도 예식장 예약이 꽉 차서 내년 봄에나 하게 된다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내 마음처럼 울고 있나 봐요. 민우야, 내가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 무슨 안 좋은 소리요? 안 사돈 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어머니, 윤주 씨만 보세요. 윤주 씨만. 저랑 결혼할 여자는 윤주 씨지. 윤주 씨 엄마가 아니잖아요. 같은 말을 몇 번째 듣는 건지 아들의 고집 앞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도 모르겠다. 정말. 어머니, 걱정 마세요.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야. 예비 사돈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아니지. 저는 윤주 씨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던 아들이 이제 와서 결혼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들이 계속됐죠. 한 주가 지난 토요일, 약속대로 친구 지희를 만났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 오후 2시.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시간대였어요. 아이고, 희은아, 오랜만이다. 고생했어. 지희는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짧은 머리에 화려한 귀걸이, 그리고 항상 밝은 미소. 고생은 뭐 지하철로 6정거장밖에 안 왔는데 무슨 고생이야. 맞다. 우린 차는 아직도 운전 못하는 찌질이들이지. 하하.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못 참겠어서 바로 화제로 들어갔죠. 지희야, 장아름 얘기해줘. 지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장아름, 우리 옆집 살았어. 그래서 친하게 지냈지. 그러다가 이사를 간 거야. 이사? 아니, 야반도주를 한 거야. 가족이 다. 야반도주. 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지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장아름 아버지가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튄 거지.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아름이 아버지한테 돈을 안 빌려주셨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머, 그럼 뭐야? 완전 사기꾼이네. 그런 셈이지. 그리고 장아름이 말이야. 집에서 내 돈도 훔쳐갔어.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짜 도둑이라고.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자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친구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다니. 어머머, 인성이 안 좋았구나. 손버릇이 안 좋았어. 아니, 근데 그 인간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내 돈을 훔쳐가 놓고 내가 친구라고 당당히 얘기를 할 수 있니? 지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름이 걔는 자기가 나한테 걸린 거 모를 거야. 내가 그냥 알고도 모른 척 했거든. 근데 확실히 훔쳐간 거 맞아. 증거라도 있어? 아직도 아주 생생해. 아, 그래. 내 지갑에 3,000원이 딱 있었는데 아름이가 왔다 간 다음에 보니까 달랑 1,000원만 있더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보니까 아름이가 혼자 집 앞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 훔친 돈으로 떡볶이를 먹은 거지. 그렇구나. 내가 아름이를 잘 아는데 아름이 아버지가 용돈 같은 거 절대 주는 사람 아니거든. 하여간 아름이가 손버릇이 안 좋았어. 창밖으로 보이는 행인들이 우산을 쓰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너 그 결혼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야. 절대. 그래,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 카페를 나오면서 더 무거운 마음을 안게 됐어요.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민호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던 어머니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그런데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착한 민호가 왜 하필 그런 집안의 딸을 만났을까요? 한 주가 더 지났어요. 민호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여전히 결혼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에 윤주에게서 온 문자가 떴습니다. 어머님, 저 윤주예요. 통화 가능하세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그래. 윤주양. 어머님, 윤주양이라고 하지 마시고 윤주야, 그렇게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직 익숙지 않은 호칭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익숙치가 않았어. 우리 엄마는 이제 민호 오빠한테 군이라고 안 하고 김서방 그렇게 부르세요. 김서방이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사위 취급을 하더군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어요. 그래, 알았어. 윤주양이라고 안 부르고 윤주야. 그렇게 부를게. 됐지? 감사합니다. 근데 왜 무슨 일로 연락을 한 거야? 어머님한테 데이트 신청하려고요. 데이트라니. 하필 이런 심경일 때 윤주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트. 뜬금없이 무슨 데이트야? 그게요? 민호 오빠 빼고 우리 여자끼리 데이트하고 싶어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왜요? 바쁘세요? 요즘 돌아다닐 기분이 아니라서. 그럼 더 저랑 데이트해요. 제가 어머님 우울한 기분 싹 날려드릴게요. 이 애가 대체 왜 이렇게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예비 며느리에 대해 더 알아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됐다니까. 그럼 저랑 밥이나 같이 먹어요. 제가 맛집 예약해 놓을게요. 너도 은근히 고집이 세구나. 그래, 알았어. 밥이나 먹자. 결국 다음 날 저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윤주를 만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화려한 전경에 입이 벌어졌죠. 29층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비싼 곳이지? 윤주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당연하죠. 윤주양. 아니, 윤주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네, 무리 좀 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단둘이 하는 첫 데이트인데 이 정도는 돼야죠.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래. 좋긴 좋네. 경치도 좋고. 한강뷰가 끝내주죠. 그 순간 상견례 때 장아름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딸은 한강뷰를 선호하던데. 응, 그래. 나 이런 경치가 좋은 레스토랑은 또 처음 와보네. 윤주가 갑자기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한강뷰가 태교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음식이 목에 걸릴 뻔했어요. 태교라고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쇼. 한강뷰가 태교에 좋다고? 난 처음 듣는데 누가 그래? 어디서 들었어요. 한강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태교에 좋죠. 속에서 열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가 지금 우회적으로 한강뷰 아파트를 요구하는 건가요? 역시 친구 지의 말이 맞았어요. 이 집안은 절대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근데 벌써 태교를 걱정하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니니? 빠르다뇨. 내년이면 민호 오빠랑 결혼을 하는데 자녀 계획도 생각을 해야죠.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적인 걸까요? 사람은 말이야.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윤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어머님, 제가 싫으세요? 노코멘트 할게. 밥이나 먹자. 노코멘트. 정말 제가 싫으신 거군요. 어서 밥이나 먹자고. 식사 내내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한강뷰 레스토랑의 아름다운 야경도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윤주가 한강뷰를 운운하는 모습이 장아름과 겹쳐 보였어요. 역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윤주는 장아름을 닮아도 너무 닮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죠. 우리 민호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민호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윤주랑 식사는 어땠어? 제 표정을 보더니 남편이 TV 소리를 줄였어요.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 윤주라는 애도 엄마를 쏙 빼닮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희은아, 너무 걱정 마. 민호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깨닫겠지. 근데 깨닫고 나면 이미 늦을 수도 있잖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윤주와의 만남을 되새겨봤어요. 한강뷰 아파트의 태교까지. 도대체 이 아이의 속셈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서늘한 깨달음이 제 온몸을 관통했어요. 이 아이는 민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라는 배경을 좋아하는 거지. 새벽 3시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이 도통 오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나가 창가에 앉아 바라본 달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호를 지켜야 해요. 억울하게 이용당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든 구해내야 해요. 이 결혼을 막아야 해. 어떻게든 아들과 윤주를 갈라놓아야 해. 이튿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자 수첩을 꺼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윤주가 민호에게서 떠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망해가는 척 연기하자. 윤주가 돈 때문에 민호를 만나는 거라면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제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바로 휴대폰을 들고 윤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음속으로 망해가는 척 연기를 리얼하게 하자라고 되뇌었죠. 여보세요? 윤주야, 나야. 전화기 너머로 윤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완전 감동이에요. 감동. 도대체 뭐가? 처음이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하신 거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 그러면 저야 너무 영광이죠, 어머님.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내가 비싼 곳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줬잖아. 그래서 나도 한 턱 내려고. 저야 너무 좋죠. 근데 뭐 사주실 건데요?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 시간 되니? 설사 안 돼도 되게 만들어야죠. 어머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요. 아이 참 치사하게도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윤주의 가식적인 친절함이 더욱 역겨웠죠.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저녁 7시에 명동으로 나와.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작전 준비에 들어갔어요. 옷장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골랐고
화장은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머리도 대충 묶어 아픈 사람처럼 보이게 했죠. 거울 앞에서 우울한 표정 연습도 했어요. 괜찮아, 희은아. 배우가 아니더라도 아들을 위한 연기쯤은 할 수 있어. 다음 날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춰 명동에서 윤주를 만났어요. 눈에 띄게 화려한 옷차림의 윤주와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이 대비되었죠.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부러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저는 주변의 고급 레스토랑들을 지나쳐 골목 안쪽의 작은 감자탕 집으로 윤주를 안내했어요. 여기에요? 윤주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그 표정을 보니 작전 성공이라는 생각에 내심 기뻤지만 겉으로는 더 침울한 표정을 지었죠. 미안해. 마음 같아서는 더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아니요, 어머님. 저 감자탕 좋아해요. 테이블에 앉아 감자탕을 주문하고 소주 한 병도 시켰어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도 일부러 병나발을 불며 소주잔을 들이켰죠. 어머님, 술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한 모금 마시고 쓴 표정을 지으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주는 한동안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작전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마침내 윤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오늘 표정도 안 좋고 좀 이상해 보이세요. 그래 보이니? 너도 그게 보이는구나. 머릿속으로 연기 잘하고 있어. 희은아라고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 가족 될 사람인데요. 낚시 바늘에 미끼를 물고 있는 물고기처럼 윤주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거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 어머님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요. 사실 요즘 남편 회사가 안 좋아. 아니, 뭐가 어떡해요? 매출도 점점 줄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나 봐. 윤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좋아, 바로 이거야, 속으로 외쳤어요. 정말요? 남편이 말은 안 하는데 회사 상황이 안 좋나 봐. 요즘은 적자인 것 같더라고. 윤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회사가 적자가 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직접 들으신 거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우리 남편이 말이야. 나 걱정할까 봐 회사 일 얘기는 안 해. 근데 들리는 소문에. 그런데 갑자기 윤주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이상하게도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뭘 잘못 들으셨네요. 그 소문 완전 루머예요. 아버님, 회사 아주 튼튼합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장담하는데?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버님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무제표 다 확인해봤는데요. 아니, 네가 그걸 왜 다 확인해? 숨이 막혔어요. 이 아이가 벌써 우리 남편 회사의 재무제표까지 확인했다고요? 시아버님 되실 분이 경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좀 오버 아니니? 그럼 어머님은 오버라고 생각하시던지요. 윤주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여간 재무제표 보니까요. 이번 분기도 훌륭하더라고요.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님 회사 정도면 중소기업 아니에요. 중견기업이죠. 하여간 아주 탄탄한 회사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상한 소문에 괜히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세요. 윤주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섬뜩했어요. 마치 저 다 알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 작전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윤주의 미소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뛰는 년 위에 나는 년이 있다는 속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경우 윤주가 바로 나는 년이로군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승자의 미소가 보였어요. 마치 쇼하지 마세요. 날고 뛰어봤자 제 손바닥 아니니까 까불지 마세요라고 조롱하는 것 같았죠. 감자탕 집에서 나오는 길, 윤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낙담과 패배감이 가득했죠. 역부족. 정말 역부족이로구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지근한 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동안 아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겪어본 사람 중 가장 계산적이고 무서운 상대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야근이라 늦게 들어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만 더 설득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꿀꺽 삼킨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여자는 말이야. 이 엄마 정도 나이가 되면 촉이라는 게 발달이 되거든. 네, 그래서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침묵이 흘렀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며느리 걔는 진짜 짝으로 아닌 것 같아.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우려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머니, 그래? 계속 말해? 잠시나마 희망이 솟았어요. 혹시 민호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의 그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거. 저랑 윤주 씨가 살면서 보여드릴게요. 희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어머니, 한 번만 어머니가 져주세요. 제발요. 저랑 윤주 씨 예쁘게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화가 솟구쳤어요. 예쁘게 살든 더럽게 살든. 그래, 내 멋대로 살아봐. 어디?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쩌다가 우리 모자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을 지키려는 제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걸까요? 그날 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고 입가에는 비통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베개를 껴안고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야,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날 밤 남편이 귀가하자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은 얼른 다가왔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축 처졌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민호가 정말 윤주 걔랑 결혼할 건가 봐. 남편은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휴, 어쩌겠어. 자기들이 좋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뭐, 말린다고 걔네들이 듣겠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해주기는커녕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그럼 이렇게 그냥 둘이 결혼하는 거 허락하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물론 민호가 더 좋은 집안에서 자란 더 좋은 처자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 욕심이고 그냥 민호가 좋다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자고. 며느리 걔는 정말 아니라고. 제 외침에 남편은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근데 말이야, 보니까 뭐 그냥저냥 괜찮더라고. 우리 회사에도 먹을 것 싸들고 온 적이 있는데 회사 직원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더라고.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자기들이 뭘 얼마나 봤다고 그래? 남편의 말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남편까지 윤주 편을 드는군요. 제가 그토록 애써 수집한 증거들, 장아름의 손버릇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 한강뷰 아파트를 노리는 속셈. 그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윤주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저를 기다릴까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틀 뒤 친구 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겠지만 심란한 마음에 전화기를 바라보기만 했죠. 불안했어요.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제 마음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그래. 지희야. 야, 새로운 소식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무슨 소식인데? 안 좋은 소식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 얘기해봐. 장아름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제 들었는데 그래, 또 무슨 비밀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약속 지킬게. 나이 무거운 거 너도 알잖아. 이거 비밀 새 나가면 장아름이 나한테 찾아올지도 몰라. 그래, 알았어. 그건 걱정 말고. 지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마치 누군가 엿들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장아름 말이야. 전과도 있대. 사기죄로 징역 3년 받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다더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전과라고요? 사기죄, 모든 것이 납득이 갔어요. 장아름의 손버릇이 나빴던 이유, 야반도주했던 이유, 그리고 그 딸까지. 이것은 단순한 인성 문제가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문제였던 거죠. 미치겠다. 진짜야? 어떻게든 내 아들 장아름 딸이랑 결혼 못하게 말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범죄자의 딸이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이 사실을 민호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네, 어머니.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시간 돼? 네, 말씀하세요. 친구 지희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지만 아들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장아름의 전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어머니, 그건 윤주 어머님의 지난 과거일 뿐이에요. 윤주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들아, 이게 어떻게 상관없어? 사돈이 사기 전과자라고. 그 집안하고 인연 맺으면 안 돼. 저는 윤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윤주 부모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민호를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여자에게 홀린 듯 아들은 이성적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죠. 그 이후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수단은 하나 남았죠. 모진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윤주와 결혼을 한다면 엄마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 너와 연도 끊고 살 거야.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그걸 몰라서 묻냐? 저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어. 제발요, 어머니 제발. 민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비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지만 강하게 나가야 했어요. 저는 윤주 씨 죽어도 포기 못합니다. 그럼 이 엄마를 포기해. 나는 내가 윤주 걔랑 결혼하면 너랑 모자 인연 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들을 상처 입히는 것이 너무 아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아들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아들의 결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들과 다투는 것도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죠.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순간이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민호 여자친구라고 저장된 이름을 보고 순간 손이 떨렸죠.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윤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여유로웠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이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너 민호한테 못 들었니? 나는 이 결혼 반대하고 있어. 근데 왜 전화를 한 거냐? 어머님, 반대하시는 거 존중합니다. 존중한다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되지. 근데요, 어머님, 반대하실 때 반대하더라도 축하는 해주세요. 저 축하받을 일이 생겼거든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차올랐죠. 무슨 축하? 어머님, 이제 곧 할머니 되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고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혹시 속도 위반했냐? 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순간 폭발하고 말았어요. 미친년! 아니, 어머님. 이제 곧 손주가 생기는데 그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는 저한테 미친년이라고요? 이건 좀 선 넘으셨다, 어머님. 욕은 태교에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미친년아, 손주? 누가 내 손주야? 어머님, 아들의 아이니까 어머님 손주 맞죠? 입 닥쳐! 이제 하다 어머님 손주도 부정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더 이상 듣고 있자면 쓰러질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장이 폭주기관차처럼 빠르게 뛰었고 혈압이 치솟는 느낌이었죠.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가 완전히 졌구나. 윤주의 계산적인 움직임이 너무 무서웠어요. 먼저 아들을 꼬여서 집안을 알아보고 그 다음 한강뷰 아파트를 노리고 이제는 임신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네, 어머니. 너희들 진짜 속도 위반했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축하해 주세요.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그동안 내가 알던 우리 아들 맞는 거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데요. 그래도 뱃속의 아기는 축복해 주세요. 시끄럽고 전화 끊자. 난 이제 아들이 없는 사람이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어머니, 저희 그냥 좀 허락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듯 울었죠. 저희 가족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당신 아들 윤주 임신시켰대.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여보, 그만 울어. 눈물이 계속 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이제 그만 인정해 줍시다. 싫어. 태어날 손주는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지. 이제는 반대할 타이밍은 지나도 한참 지났어. 더 듣기 싫다고. 당신도 똑같아.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누군 뭐 마냥 좋은 줄 알아? 나도 심란해.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갑자기 남편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우리 결혼할 때도 당신 부모가 나 엄청나게 반대했어.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건데? 특히 당신 아버지가 내가 기생오라비 같은 관상이라고,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피울 관상이라고 반대했지. 그거 기억나지? 아, 몰라. 지난 얘기 그만해. 근데 내가 어땠어? 살아보니까 어땠냐고? 당신밖에 모르는 당신 발악이잖아. 그건 인정하지? 그래. 그건 인정. 봐봐. 우리 잘 살잖아. 우리처럼 애들도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양보하자. 아, 정말 살기 싫다. 남편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냥 우리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둘이 잘 의지하면서 살자고. 결국 저는 서서히 포기하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으니까요. 남편 말대로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무 죄가 없는 제 손주인데. 그래서 자식 복, 며느리 복이 없는 여자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그렇게 포기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화장품이 떨어져서 백화점에 갔어요. 화장품을 산 후 시간을 보니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가로 향했죠. 식당들을 둘러보며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생각하던 중 우동집 앞을 지나가다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윤주. 분명 윤주였어요. 또래로 보이는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테이블 위에는 맥주잔이 놓여 있었고 윤주는 그것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임신한 여자가 술을 마신다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식당으로 들어갔죠. 너 윤주 아니니?
윤주와 그 친구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윤주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죠. 어머님,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그게요. 이 친구가 이 근처에 살아서요. 만나서 밥이나 먹으려고. 그런데 어머님은 여길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지금 뭐 먹는 거니? 우동 먹고 있죠. 옆에 그 노란 물은 뭐냐고? 그거 맥주 아니야? 윤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맥주가 맞긴 맞는데요. 목이 너무 칼칼해서. 네가 지금 맥주를 마셔도 되는 몸이니? 어머님, 이거 무알코올 맥주예요. 그 순간 거짓말을 하는 윤주가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맥주병을 들고 계산대로 가서 직접 확인했죠. 이거 무알코올 맥주 맞나요? 아니요. 일반 맥주입니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윤주를 노려봤어요. 너 임신한 여자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건 기본 중에서 기본 아니니? 윤주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살짝 입만 댔어요. 믿어주세요. 입을 왜 대? 임신한 여자가 술에 입을 왜 대냐고?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술 안 마실게요. 그때 윤주 옆에 앉은 친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야, 네가 무슨 임신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제 온몸을 뒤흔들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윤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윤주의 배를 유심히 보았어요. 배가 홀쭉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임신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다 거짓말이었구나.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윤주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임신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요. 이건 다 거짓말이었구나. 윤주가 손사래를 치며 친구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어머님, 그게... 야, 너 임신한 거 병원 기록 내일까지 나한테 가져와 봐. 아, 그게 어머님. 더 이상 나를 기만할 생각 마. 어머님,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윤주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까요.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증거를 가져와. 입만 나불거릴 생각 말고. 어머님, 저 정말 민호 오빠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윤주의 뺨에 세게 한 대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간신히 참았어요. 입 닥치고 꺼져. 몸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식당을 나오는데 애를 먹었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인데. 왜?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윤주가 임신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직접 봤다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백화점에서 윤주가 친구랑 술 마시는 거 봤어. 그리고 친구가 네가 무슨 임신을 해?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윤주는 민호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돈과 지위,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 했던 거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자마자 진통제를 삼켰어요. 백화점에서의 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윤주였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묘한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어요. 또 무슨 거짓말로 날 기만할 셈이야?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라. 말은 참 잘하네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야. 네, 어머님,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너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너는 진짜 끝이야. 텅 빈 거실에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하나만 믿어주세요. 그래. 어디 계속 나불거려봐? 민호 오빠를 사랑하는 거. 그것만큼은 진심입니다. 이 뻔뻔함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지금까지 저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그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넌 우리 민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거지. 한강뷰 아파트를 사랑하는 애잖아. 저 한강뷰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 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한 거짓말을 생각하면 이런 말도 당연히 믿을 수 없었죠. 뭐 평범한 아파트. 넌 고시원 월세도 내주기 아까워. 전화 끊어. 전화를 끊고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민호도 윤주의 거짓말에 속았을까?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말아라.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네가 속았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뭐를 속았다는 건데요? 윤주. 너랑 결혼할래 말이야. 걔 임신한 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민호의 대답이 제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 걸렸어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민호도 알고 있었던 거야? 너도 안 거야? 너도 공범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제가 알던 착한 아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던 우리 민호가 저에게 이런 거짓말을. 야,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너 내가 알던 우리 아들 맞니? 어머니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치는 놈은 이제 진짜 내 자식이 아니다. 어머니,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제 진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소중히 키운 내 아들이 감히 이런 거짓말을. 생명의 탄생이라는 신성한 것을 이용해서 배신감과 상실감이 온몸을 뒤흔들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기대와 달리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화를 냈어요. 이런 막대 먹은 것들! 어떻게 새 생명을 갖고 장난질이야! 여보,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그 결혼 찬성 못해? 그리고 결혼 안 한다고 해도 민호 그놈 용서 못해? 같은 생각이야, 여보. 나도 부모를 그렇게 심각하게 기만한 아들놈 이제 보기 싫어! 아니, 부모를 기만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게 폐륜이랑 뭐가 달라? 남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모습보다 분노에 차 있었죠.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내가 곧 할아버지 된다고, 손주 생긴다고 여기저기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고! 내가 쪽팔려서 못 살아! 그날 이후 민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모두 끊었어요. 회사 들어갈 때 사줬던 자가용도 회수했고 집에서도 내쫓았죠.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싸구려 원룸을 구해 월세로 살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윤주와 헤어졌다고 하네요. 어머니, 저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진 거냐? 네가 차인 거냐? 누가 차고 말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 하여튼 잘했다. 어머님, 그럼 저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 되죠? 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의 배신감과 실망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죠. 아니, 왜요? 왜라니? 이제 오지 마. 너 그냥 거기서 살아. 이제 너도 30이 넘었는데 계속 캥거루처럼 살 거니? 어차피 너 이제 독립할 나이야. 그러니까 오지 마. 아니, 어머니,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오지 마. 네 아빠는 이 나이에 회사를 차렸어. 넌 뭐야? 너무하세요. 그동안 네가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해봐. 하여간 이번 일로 느꼈다.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진심으로 울었죠. 민호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번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훗날 진정으로 반성하고 강해져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재산도 자식에게는 일절 물려주지 말고 사회에 기부하기로요. 민호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했어요. 젊었을 때 밖에서 고생을 해봐야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런 눈썰미가 있어야 나중에 윤주 같은 여자를 걸러낼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와 남편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여보, 우리 여행이나 갈까?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가자. 우리 둘만의 여행. 간절히 바랐던 아들의 결혼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을지도 몰라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호야, 언젠가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돌아오길 바란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